보시면 천골 부위가 붉게, 피부가 붉게 변했을 때 취해줘야 되는 체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피부가 붉게 변한 건 지금 욕창에서도 1단계 욕창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1단계 욕창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부동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부동 상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워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밑에 부분이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밑에 부분, 이 압력을 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 피부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욕창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압력 곱하기 지속적으로 이 압력 곱하기 시간이 욕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욕창을 예방하려면 이거를 압력 곱하기 시간이 욕창이 되니까 이 시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압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걸 조금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욕창은 1단계 욕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욕창이 있고요. 다음에 3단계 욕창이 있고요. 다음에 4단계 욕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1단계 욕창은 여러분들이 색깔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1단계 욕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요거를 보시면 여기 이 밑에 부분이 지속적인 지금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빨개지겠죠, 여러분? 여기가 빨개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빨개지면서 이렇게 발적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빨개지면서 발적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파래지는 청색증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떼면 흰색이 돌아와야 되는데 욕창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흰색 이렇게 눌렀을 때 흰색이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이라던가 이런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면 다 1단계 욕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단계 욕창은 물집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집, 수포가 잡혔으면 2단계 욕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3, 4단계는 피부가 괴사된 거, 썩는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3단계는 우리가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피부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피부예요. 그럼 맨 위층을 우리가 표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을 우리 진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피하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3단계는 피부가 개사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 피부가 개사된 거고요. 4단계까지 넘어가면 피부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개사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이 개사되기도 하고 인대가 개사되기도 하고 뭐 뼈가 개사되기도 하고 신경이 개사되기도 해서 주변까지 개사되면 4단계 욕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욕창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고 2단계 욕창은 물집 수포가 잡히고 3단계 욕창은 우리가 피부가 개사되고 4단계 욕창은 주변까지 개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우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지우고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럴 때 여기 보시면 피부가 붉게 변했다고 하니까 얘는 욕창이죠, 여러분. 욕창, 1단계 욕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천골 부위, 지금 엉덩이, 둔부 부위에 지금 욕창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제가 아까 욕창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지속적인 압력을 받아서 여기 이 압력을 받는 여기에 지금 욕창이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천골, 엉덩이가 지속적인 압력을 받은 거니까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눌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4번에 칠기를 취해주면 엉덩이가 노출이 되고 눌리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엉덩이 청골 부위에 욕창이 생기면 이 엉덩이가 눌리지 않고 노출돼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이 측이나 아니면 보기를 취해줘도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머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머지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이게 트렌델렌버그 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트렌델렌버그 체이라고 하죠. 트렌델렌버그 체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 쇼크 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쇼크 체이. 그래서 우리가 쇼크일 때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는 체이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얘가 트렌델렌버거니까 T잖아요. 다음에 체이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T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T 포지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T 포지션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쇼크라고 하는 건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뇌 산소 공급이 5분만 한다면 뇌세포는 파괴되고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절대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 있는 혈액이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심장에 있는 혈액이 지금 뇌로 혈액을 공급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쇼크를 예방하는 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봤고요. 다음에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다른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보세요. 얘는 지금 90도 각도로 앉아 있죠, 여러분. 90도 각도. 그러니까 여기는 좌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90도의 절반인 45도 각도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반좌 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 반자이를 우리 영어로 파울러시 체이라고 하잖아요. 파울러시 포지션 체이라고도 하죠. 포지션 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자이라고 안 나오고 이 파울러시 체이라고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 반자이 45도 각도가 이 파울러시 체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똑바로 놓은 앙화일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흉부의 공간이 좁아져서 폐가 확장할 수 없어서 호흡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45도 각도인 반자이를 하게 되면 횡격막이 최대한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면 흉부의 공간이 넓어져서 폐가 최대한 확장할 수 있어서 이런 반자이를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호흡이 용이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이 용이해져서 호흡 곤란일 때 이 반자이를 취해주고, 반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상반신을 올려준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반자에는 우리가 복수천자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복수천자를 할 때도 이런 반자이를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에 찬 복수를 빼주기 위해서 이런 반자이를 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도 봤고요. 다음에 우리 5번에는 앙화이잖아요. 그래서 이 앙화이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똑바로 누운 앙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앙화이 슈파인 포지션인데, 이 앙화이는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수면할 때, 다음에 우리가 휴식 시에 취해주는 체가 이 앙화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추에다가 바늘을 삽입해서 내척수액을 뽑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추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추천자라고 하는데 이 요추천자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행 후의 체의가 바로 이 앙화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베개를 뱉지만 베개 빼고 앙화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대상자가 누워 있을 때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있는 요추부에 바늘을 삽입해 가지고 내척수액을 뺐잖아요. 그럼 똑바로 누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압박을 해주니까 내척수액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해주면 앙화이를 취해주면 내척수액의 유출을 방지하죠. 내척수액의 유출을 방지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내척수액을 뽑으면 우리가 왜 몸 안에 체액이 부족해지고 체액이 부족하면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요추천자 시행에 머리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두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주면 여기 있는 심장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가서 두통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추천자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취해는 베개 빼고 앙화일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엉덩이 부분에 이 욕창을 우리가 미리 2단계 욕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엉덩이가 눌리지 않게 해주는 측이, 옆으로 놓인 측이인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의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치에서 여러분 이 의치는 굉장히 비싼 고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 있죠.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뒤틀려서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얘는 차가운 물이나 우리가 미지간 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면 뒤틀려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변형 방지를 위해서 건조하게 보관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얘가 더럽다고 해서 표백제에 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표백제에 담가서도 안 되는 게 얘가 뒤틀려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건조하게 보관해서도 안 되고 표백제에 담가서도 안 된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를 다른 거를 좀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 의치를 갖다가 우리가 빼고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할 때 이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면대나 우리 싱크대 있죠. 이 세면대라던가 이런 싱크대 있죠. 이런 싱크대 바닥에 수건을 까는 거죠. 바닥에 뭐를 까는 거냐면 수건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면대나 싱크대 바닥에 수건을 깔고 이렇게 의치를 닦아주는데 이 의치 닦을 때 어떻게 닦는 거냐면 우리가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찬물이나 미온수 사용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 사용하면 안 돼요. 찬물이나 미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칫솔 있죠. 이 칫솔이랑 뭐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구강세정제 있죠. 이 구강세정제, 치과용 이 구강세정제, 치과 이 의치 전용 세정제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의치를 닦는데 근데 요것도 조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 칫솔이랑 이 의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의치를 닦는데 찬물이랑 미온수를 이용해서 닦는데 만약에 의치 세정제가 똑 떨어졌다. 그러면 의치 전용 세정제 대신 치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방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정제, 의치 전용 세정제 대신 주방세제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도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찬물 있죠. 이 찬물이나 이 미온수 물이 담긴 이 컵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컵 있죠, 여러분. 이 컵이 제가 아까 뜨거운 거면 뒤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지 않는 색깔이 있는 불투명한 용기.
색깔이 있는 이 햇볕이 투과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불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서 이렇게 햇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뚜껑이 있으면 좋고요. 뚜껑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이름표 붙여놔야 되죠. 여러분 이름표 붙여놓은 채로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의치를 끼울 때는 우리가 여러분 의치를 뺄 때도 끼울 때도 윗니부터 빼는 거고 윗니부터 끼우는 거거든요. 그럼 얘 끼울 때 그냥 끼우면 뻑뻑해서 안 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이나 미온수를 이렇게 헹구거나 아니면 구강세정제로 입을 먼저 헹구고 입을 촉촉하게 만든 상태에서 끼우면 훨씬 더 잘 끼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의치를 갖다가 얘가 만약에 더러워요. 그러면 어디다 담가 놓는 거냐면 중조 있죠. 이 중조에 이렇게 중조나 붕산 있죠. 이 붕산수 중조나 붕산수에 담가 놓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럽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착색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중조나 붕산수에 담가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백제에는 담그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치는 의치 전용 세정제로 세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치 전용 세정제가 없다면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뜨거운 물 절대 안 돼요. 의치가 뒤틀려서 변형됩니다. 다음에 의치는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때는 의치를 빼가지고 잇몸을 압박하는 거를 우리가 방지해서 빼고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다음에 의치를 건조시키면 안 돼요. 건조시키면 안 되고 찬물에 담가야 돼요. 건조하면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변형됩니다. 다음에 의치 끼우기 전에 우리가 미온수라던가 구강세정제로 입을 한번 헹궈서 촉촉하게 만들고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윤활제가 아니라 미온수라던가 구강세정제로 한번 헹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2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남성의 회음부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이 회음부 간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에 힘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배행화이, 여자가 하게 되면 이런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벌리는 배행화이를 하시는데 남성은 그냥 앙화이로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자는 그냥 앙화이로 누워 있어도 괜찮고요. 다음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성은 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도가 있고 질이 있고 항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도죠, 여러분.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질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항문이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치모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모가 나 있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치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구. 그러면 우리가 이 항문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장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이걸 닦아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우리 뭐라고 하니?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똑같은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위에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닦아준다고 해도 맞는 거죠. 다음에 요도는 앞에 있는데 항문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뒤에 방향으로 닦아준다고 해도 맞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치구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치구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도에서 항문 방향, 위에서 아랫 방향, 앞에서 뒤에 방향, 치구에서 이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음경이죠. 그리고 요 전체를 우리 다 회음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전체를 우리 회음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음경이고 여기는 음낭이죠. 음낭이고 요렇게 있는 게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요도인 거죠.
요도인 거고, 다음에 여기 이 부위 있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 하면 귀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부위가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치모가 이렇게 나 있고 여기가 바로 치구예요. 치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치구에서 항문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귀두에서 우리 귀두를 먼저 닦아주는 거죠. 귀두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음경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치구를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귀두를 먼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음경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구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바로 뭐냐면 항문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귀도 닦아주고 음경 닦아주고 치구 닦아주고 항문 닦아주는 순서로 가는 거라서 여자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닦을 때 우리가 이 음낭의 앞면하고 뒷면도 닦아줘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여기 부분에 피부에 겹쳐진 부분도 잘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절석이가 아니라 앙와이 취해주면 돼요. 남자는. 여자는 배행와이죠.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여러분. 귀두를 먼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음경 닦아주고 그 다음에 치구 닦아주고 그 다음에 항문 닦아준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항문 주위를 제외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젖은 수건으로 닦았으면 우리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피부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피를 뒤집어서 피부에 겹쳐지는 부분까지 잘 닦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음경 끝을 치골에서 음경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요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치구잖아요. 여기가 치구고 이 치구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치골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음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경 끝에서 치골 방향으로 닦는 거죠. 이렇게 닦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83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렇게 단추가 있는 상의를 입힐 때 돕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만들어드린 원칙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제가 만들어드린 원칙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나 뭐 이렇게 목발 같을 때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는 거고요. 다음에 불편한 다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불편한 다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는 무조건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무조건 불편한 다리부터 내려가는 거라서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불편한 다리로 내려간다 애우시고요. 이거 애우시고 요거 애우시면서 뭐까지 애우시면 되냐면 우리가 입은 옷을 벗어야지 새로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벗고 입기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벗고 입기. 그러면 이럴 때 보세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예요.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입을 때니까 무슨 쪽부터 입어야 되는 거냐면 불편한 쪽부터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어느 쪽부터 입어야 되는 거냐면 이 불편한 오른쪽부터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부터 입히려면 오른쪽에 서야죠, 여러분. 다음에 왼쪽보다 여기 오른쪽 팔에 소매를 먼저 입혀준다. 맞죠? 2번이고요. 다음에 단추를 모두 채우고 여러분 단추가 있으면 이걸 단추를 채우면 입기 더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추 채우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조금 이걸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 요걸 지우고 4번도 중요해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에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 있죠. 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야 돼요. 이 건강한 쪽을 계속 사용하게 해야지만 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건강한 왼쪽 팔을 사용을 하는 거지 이 편마비인 오른쪽 팔로 바닥을 짚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입을 때 요거 입을 때 불편한 오른쪽부터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팔에 소매를 끼워야죠, 여러분.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하는 거지 끼우지 않는 게 아니죠. 오른쪽부터 입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발 관리할 때 일단 보시면 이거를 조금 정리 먼저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하면 발 관리할 때 일단 우리 바로 뭐냐면 손톱 있잖아요. 이런 손톱은 우리가 둥글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둥글게 자르는데 이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거죠, 여러분. 이 발톱은 이렇게 일자로 자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톱이 두꺼우면 자르기 힘들잖아요. 그죠? 발톱이 두꺼우면 자르기 힘들 때문에 이거를 발톱을 자르기 전에 우리가 미온수 이 따뜻한 물이죠. 이 따뜻한 물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담갔다가 발톱을 자르면 아무래도 이게 불어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발톱이 훨씬 더 잘 잘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발은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발은 건조하면 안 됩니다. 건조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조하면 살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럼 이 살이 막 갈라지면 거기에 이렇게 세균이 침투해서 발 감염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조하지 않게 로션이라던가 이런 오일 같은 보습제 발라주는 거 맞습니다. 이런 보습제 발라주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발가락 사이는 하면 안 되죠. 이 발가락 사이는 우리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는 발라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발에 티눈이 생겼거나 아니면 발에 궤양이 생겼거나 그러면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발은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뒤꿈치에 크림이나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거 발라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티눈이나 이런 궤양이나 이런 게 생겼으면 우리가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다음에 발톱은 우리가 일자로 자르는 거지 모서리 파서 해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발가락 사이는 우리가 발을 닦았으면 발가락 사이뿐만 아니라 어디든 물기 남기면 안 되고 물기 제거해서 우리 마른 수건으로 물기 제거해줘야 되죠. 다음에 이 사마귀가 생겼으면 당연히 우리 어디에 가야 돼요, 여러분? 즉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85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두 가지 운동을 비교를 할 건데 하나는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는 등장성, 색깔 좀 바꿀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는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죠?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등장성 운동이 있고 등척성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관절 있죠. 이 관절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관절의 길이가 변하는 거라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팔을 폈다 폈다 하면 여기 있는 관절이 폈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관절이 펴졌다가 굽어졌다가 하면서 관절의 길이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 이게 거의 등장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 일상생활 속에 그런 모든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바로 뭐냐면 등장성 운동이라서 이런 등장성 운동을 하면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 관절이 굳지 않거든요. 관절이 굳지 않아서 이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고 이 관절의 이런 운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고 이 운동 범위를 넓혀주고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관절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건데 얘는 만약에 이 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팔이라고 하면 이 팔에 힘을 줬다가 풀었다 줬다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관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힘을 주었다가 다음에 힘을 뺐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복을 해서 특정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정 근육의 힘을 이렇게 키워주고 유지시켜주는 거라서 우리가 만약에 하지에 석고분대를 하면 석고분대한 그 근육이 약화되잖아요. 그럼 그 석고분대 했을 때 이 다리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 그 근육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석고분대 시에 이 석고분대를 적용했을 때는 등척성 운동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근육의 힘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그런데 석고분대를 제거했어요. 지금 이 석고분대를 제거를 했으면 우리 이 운동 범위를 개선시켜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등장성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하나만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등척성 운동은 이렇게 힘을 줬다가 뺐다가 힘을 주었다가 뺐다를 반복을 하면서 특정 근육의 힘을 키워주고 유지시켜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관절염 환자 있죠. 관절염 환자. 이 관절염 환자라던가 아니면 골다공증 환자 있잖아요. 이 골다공증 환자의 이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운동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권해지는 운동이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구부리면 우리 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변하잖아요. 관절의 길이가 변하니까 아니죠.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구부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팔 들어 올리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뭐 몸을 이렇게 향하고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대퇴의 힘을 이렇게 몇 초간 조였다가 풀었다를 반복을 하는 게 등척성 운동이니까 86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이 능동이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운동하는 거고 수동적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운동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건 이 Y라인 부위 있죠. 이 Y라인 부위가 바로 뭐냐면 고관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Y라인 부위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 고관절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정중앙이죠. 이 정중앙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중선이라고 얘기해요. 정중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 정중선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정중선에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외전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중선으로 가까이 오면 내전,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중앙이죠, 여러분. 정중앙이면 얘는 지금 정중선에서 멀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2번이 바로 뭐냐면 멀어진 외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얘가 지금 정중선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정중선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정중선에서 가까이 온 얘가 바로 뭐냐면 내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전.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 내전이고 얘도 지금 정중선에서 여기 정중선에 지금 여기 있던 게 지금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전 외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뭐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우리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전. 그럼 얘는 축으로 돌리는 건 회전이에요. 그럼 이 어깨를 축으로 돌리면 회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축으로 이렇게 돌리면 정중선에서 멀어졌죠. 그러면 외회전이에요. 그런데 얘를 돌려서 이렇게 오면 지금 정중선에서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회전이거든요. 그럼 목을 봐도 이 목을 보면 이게 축이잖아요. 그럼 축인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회전이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안으로 왔다 그러면 이게 내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축으로 돌리는 건 회전이고 외는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거고 내는 정중선에서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를 여기 고관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밖으로 돌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정중선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외회전이죠. 그래서 이 고관절을 축으로 돌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외회전인데 근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이 고관절하고 상관없이 이 지금 발목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고관절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중선에서 가까이 오면 내전이고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인데 우리가 이 축으로 돌리면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중선에 가까이 오게 축으로 돌리면 내회전이고 정중선에 멀어지게 이렇게 축으로 돌리면 내회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7번의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보행기는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보행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양쪽 발이 다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양쪽 발이 이렇게 다 불편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양쪽 발이 다 불편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보행기를 먼저 보내요, 여러분. 보행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발 가고 그 다음에 한 발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발이 불편하면 보행기 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 발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쪽 발만 요것만 지금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보행기랑 이 불편한 발이죠. 이 불편한 발이랑 같이 갑니다.
불편한 발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보행기가 불편한 발을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발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양쪽 발이 다 불편하면 보행기 먼저 보내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그런데 우리가 한쪽 발만 불편하면 보행기랑 불편한 다리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여러분. 여기 문제 보시면 왼쪽 다리가 불편하면 한쪽 다리만 불편한 거죠. 그럼 불편한 왼쪽 다리랑 보행기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오른쪽 다리가 가는 거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것도 요추천자는 조금 중요해서 조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걸 좀 그림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요런 식으로. 그럼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지금 뇌예요, 여러분. 얘가 뇌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척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척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뇌랑 척수에서 이렇게 흐르는 액이죠. 흐르는 액. 얘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 뇌랑 척수를 합쳐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척수에는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척수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척수신경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요추 1번에서 2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척수액은 이 척수의 어디를 찔러도 다 뇌척수액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추 1, 2번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척수신경을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수신경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요추천자는 우리 요추 3, 4번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척수신경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척수신경이 요추 1, 2번에서 끝나기 때문에 요추 3, 4번은 바늘로 찔러줘도 되죠. 신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뇌척수액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추천자는 요 부위를 해가지고 지금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검사의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 뇌척수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뇌압을 떨어뜨릴 목적으로도 해요. 그래서 얘가 치료의 목적으로도 지금 이 요추천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요추 제가 아까 3, 4번에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요추 3, 4번이 최대한 노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조금 볼게요. 그럼 여기 요추 3, 4번을 바늘로 찔러야 되잖아요. 이 바늘로 찌르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늘을 찌르는 거 천자라 그래서 이 요추 3, 4번을 바늘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새우등 자세라고 하거든요. 새우등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추 3, 4번이 최대한 이렇게 노출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바늘을 찌르는 거죠. 여러분. 바늘을 찌르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요추천자를 할 때는 새우등 자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추천자를 다 했어요. 시행하고 난 다음에 최에는 제가 아까 이 뇌척수액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무슨 체위 해준다 그랬냐면 앙화이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추천자를 할 때 시행 시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럼 새우등 자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가슴에 붙여서 등을 구부린 새우등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89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손목 보호대를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두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예전에는 요걸 갖다가 보호대를 억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억제대라고 안 하고 보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대는 굉장히 중요를 해서 얘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보호대는 일단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보호대를 해야지 의사의 지시 없이 이 보호대에 묶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환자에게 설명받고 동의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환자가 지금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이렇게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받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동의받을 때 반드시 구두 동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동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묶는 거잖아요. 보호대 이 묶을 때는 우리가 다른 거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보호대를 적용할 때는 최소의 시간을 적용을 해야 되죠. 최소의 시간을 적용하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보호대로 묶여지지 않는 다른 부위 있죠. 이 다른 부위, 지금 보호대가 적용되지 않는 이 다른 부위 있죠. 이 다른 부위는 자율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해야죠. 다른 부위는 자율적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가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묶고 있으면 움직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2시간 간격으로 풀어줘야 되죠, 여러분. 2시간 혈액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 30분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30분간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주는데 2시간 간격으로 지금 이 30분간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풀어줄 때 우리가 피부 상태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순환 상태 관찰해야죠. 이 혈액 순환 상태 같은 것도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이 30분간 풀어줄 때 환자가 자셀이나 자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환자 혼자 두면 안 되죠. 여러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갖다 적용을 할 때 여섯 번째는 우리가 뼈 같은 부위나 돌출된 부위 있죠. 이 뼈 같은 이 돌출된 부위, 이렇게 이 돌출 부위에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패드를 대고 적용을 해야 되죠. 패드 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보호대는 우리가 침대 난간 사이드 레일에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7번째는 어디에 묶으면 안 되냐면 침대 난간. 이 침대 난간에 묶으면 안 되고 우리가 침대 본체에 우리가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처럼 손가락 한두 개의 여유를 두고 묶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초는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초를 노출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 말초의 혈액순환 상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볼게요. 그러면 지금 손목 보호대랑 이 손목 사이에 지금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묶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지만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유를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번의 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